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는 끝나고 경품을 증정하오니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 참석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 2명, 갤럭시 버즈 1명께 증정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이언스 스타트업 쇼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공공데이터를 정말 사랑하는 강류나 사회자입니다. 이번 공공데이터 활용 세미나로 공공데이터의 가치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사회와 동행하고 있는 네 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 순서로는요, 팀 엘리시움 김원진 대표님께서 공공데이터와 기술의 융합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시겠고, 이어서 찬스웨이브의 홍태균 대표님께서 공공데이터 창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그리고 비바이노베이션 박한 대표님께서는 공공데이터 기업의 성장과 고도화라는 주제로 각각 15분씩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종식 본부장님께서 공공데이터 사회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한 네 분의 패널분과 함께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온라인 참석자분들은 스피커 볼륨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강연을 맡아주신 근골격계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팀 엘리시움의 김원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와 기술의 융합 세션을 맡은 팀 엘리시움 대표 김원진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이번 세션에서 공공데이터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 이제 의료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도 같이 개발을 해서 하나의 의료기기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외부에 소개를 했을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회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시움이라는 회사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2013년도에 맷 데이먼 주연으로 이제 공개가 되었던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가장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지 못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한 줄거리가 이제 맷 데이먼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우주에 있는 약간 이제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시움에 가면 저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어떠한 질환이든지 진단을 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저런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기를 보고 너네가 이제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도 저런 기기를 만들고 싶긴 하지만 저거를 보고 지었다기보다도 사실 저희는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모두 이제 밴드 출신입니다.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를 맡은 친구는 이제 포스텍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지금 삼성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파운더 3명이 모두 다 이제 밴드 출신이고요. 이렇게 밴드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그럼 이제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런 것 의심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 출신의 한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랑 이제 나머지 공동대표 친구는 각각 연구원이자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김영원 CTO님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이렇게 4명이서 회사를 열심히 성장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사는 스타트업 치고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늘려왔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병원에서 생산되는 이제 CT, 엑스레이, MRI 같은 영상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진단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CT랑 엑스레이, MRI 이와 같은 하드웨어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하드웨어로부터 나온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인공지능, 증강현실,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의료진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가공한 결과는 이제 의료진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모두 다 개발을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사업 모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B2H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저희가 만든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개발한 제품들을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인 만큼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전국 주요 도시별로 저희 대리점들을 좀 10곳 정도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은 바로바로 대리점들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의 이제 주된 고객분들은 이제 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기관 외에 또 체형 관리에 관심이 많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검진센터, 최근에 이제 뭐 건설 현장까지도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의료기기 라인업과 이제 비의료기기 라인업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의료기기 라인업이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제품들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뒤에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한 제품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용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이제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동작 분석 및 자세 측정 솔루션 폼체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이제 저희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구성은 생각보다 단조로운데 핵심적인 구성 부품은 3D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과 같이 굉장히 큰 병원의 타겟이 아닌 흔히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로컬 병원을 타겟으로 제작된 만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드웨어를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핵심적인 기술로는 이제 3D 센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이제 RGB 영상과 뎁스 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자동으로 이제 총 20개 정도의 관절들을 자동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정면과 측면 이런 관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코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관절 가동 범위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을 진단하는 곳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임상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의료진 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각도기처럼 생겼는데 이제 정식 명칭 고니어미터라는 재래식 도구이고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재래식 도구를 측정했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측정자마다 보는 각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동일한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도 측정할 때마다 이제 값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잘 해결하고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자동 이제 관절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관절별로 관절 가동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런 값을 추출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체 불균형 측정 기술이 있는데요. 신체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의 주제로 소개될 만큼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체 불균형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핫한 이제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깨가 얼마나 틀어져 있고 골반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진으로밖에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 가동 범위 측정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관절을 인식을 함으로써 어깨가 몇 도 틀어져 있고 골반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바로 이제 숫자를 뽑아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 분들도 환자분들께 설명하기도 편하고 환자분들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나온 결과는 이제 웹 베이스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의료진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의료진분들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볼 때 이제 설명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환자분께 바로 검사 이후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본인의 이제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체형 정밀 분석 솔루션 피체커가 있습니다. 피체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폼체커 제품과 다르게 총 3대의 3D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3D 센서를 앞서 소개드린 제품보다 2대나 더 쓰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이런 스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사용 시나리오로는 이제 측정 대상자 분께서 저렇게 자동으로 360도 돌아가는 발판이 올라서면 원판이 자동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회전이 끝나면 이제 측정 대상과 동일한 3차원 모델이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원판이 돌아가면서 총 3대의 3D 센서를 통해서 깊이 영상이라고 하는 3D 센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1차적으로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왼쪽부터 총 3번째 이미지가 이제 각각의 3D 센서로부터 획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합을 해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실제 측정 대상과 동일하게 생긴 3차원 모델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 대상과 표면이 동일한 이런 3차원 모델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진 분들이 원하는 이제 각각의 신체 부위별의 둘레라든지 이런 부피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비만 클리닉 중에 좀 유명한 병원의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까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사진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조금 더 환자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폼체크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분석 리포트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MBTI와 같이 이제 본인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이런 것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과 동일한 성별, 동일한 나이대와 비교를 해본 데이터들도 이제 저희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적용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가슴 성형 보조 솔루션 코르디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소프트웨어만 나와 있었고 하드웨어는 좀 미완성인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까지 모두 개발이 완료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피체커 제품과 마찬가지로 총 3대의 3D 센서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실제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대상으로 저희 제품을 세팅을 하고 시연을 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실제로 촬영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마네킹으로 대신을 한 건데 마네킹과 같이 또 여성분이 이렇게 저희 기기 앞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저희 기기 한 번의 촬영을 통해서 실제 이제 상체를 중심으로 한 3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체커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3D 센서를 통해서 이제
뎁스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뎁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1차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으로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신체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계속 가공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신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조금 더 여기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 신체 표면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3차원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촬영 대상의 피부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입히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영상인데 이게 재생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인데 원래 그림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측정하신 분과 동일한 그런 3차원 모델이 나오게 되고, 단순하게 3차원 모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정보를 통해서 사실 이제 가슴 성형 수술하기 전에 이제 사이즈가 어땠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성형외과에서 반응이 좋은 이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이어서 되게 멋있는 건데 그림이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환자분들께 뭔가 이제 와 하는 이런 시각적인 이런 영상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깊이 부분들을 이은 이제 모아레라는 무늬를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앞서 설명드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웹 기반 인터페이스와 이제 분석 리포트가 함께 제공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으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이제 성형외과를 가면 상담 실장님들께서 이런 태블릿에다가 저희 제품을 띄워놓고 바로바로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오늘 세션의 주제인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T라든지 엑스레이, MRI 이런 영상들을 가장 흔하게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핸드폰에서도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도 대부분 다 의료 데이터에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의료 AI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상장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의료 데이터 시장 또한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데이터를 저희 같은 기업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데이터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일반인 분들이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CT 영상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CT, 엑스레이 이런 영상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물론 제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뇌 MRI 영상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뇌 MRI 영상에다가 이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레이블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정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이걸 레이블링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의료진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야지만 저희 기업에서 편하게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IRB라고 하는 병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 위해가 없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심한 끝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공공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맨 처음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해외 데이터를 먼저 봤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MRI 영상 데이터셋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더라고 하는 패시티 영상 데이터셋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런 의료 영상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 인체 측정 데이터셋이 맨 처음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외국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카이저라는 데이터셋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이런 모델들을 다양한 동작들로 다양한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활용하려고 봤더니 역시나 이제 돈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고 데이터셋마다 또 얘들이 또 되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놔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사려면 $10,000씩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또 환율이 거의 1,400원, 오늘 아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1,400원 넘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이제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다행히 이제 국내에 이런 데이터셋이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이즈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한국인 인체 표준 정보 DB 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국내 이제 인체 표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런 3차원 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신체 부위별 둘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저희 같은 데는 초기에 연구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는 이제 잘 정리된 표준 데이터만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 약간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양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AI 허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만 봤을 때 작년에 제가 이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총 37개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덧 이제 67종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제 잘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플랫폼은 참 저희 기업 입장에서 되게 감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 입장에서 구축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엮여 있어서 IRB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비식별화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클리어하게 해결해준 데이터들만 올려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골라서 바로바로 다운을 받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올라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사용한 저작 도구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한 예시까지도 이렇게 올라져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이 근골격계 질환자 운동 훈련 동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기관으로서 참여해서 구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년에 제가 발표할 때만 해도 한창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구축이 다 끝나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주관병원으로 해서 총 4개 병원이 참여를 했고 6개의 기관이 함께 열심히 합작을 해서 구축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그리고 AI 모델에 대한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각각 병원들에 저희가 갖고 있는 3D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측정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데이터를 쭉 수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전문 레이블러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각각 관절 부위들을 쭉쭉쭉쭉 다 3차원에서 모두 수정 작업을 거쳤고요. 모두 이렇게 수정 작업을 마치고 테스트까지 마친 데이터를 이제 AI 허브 사이트 상에 올려두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편하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가참조표준센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조표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AI 허브가 이제 잘 정제되어 있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용이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AI 허브보다는 확실히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만 골라서 이렇게 올려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피체커 제품에서 이제 동일 성별과 동일 연령대 대비에 비교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여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분야에서 조금 이제 저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굉장히 희귀한 기업들에서 추출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데이터들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병원 숫자, 뭐 한의원 숫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급여, 비급여가 평균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1년 단위로 얼마나 그 비급여가 청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사실 이거는 제품 개발보다도 처음에 제품을 기획을 할 때 이 제품이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산출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여서 간단하게 자료에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혹시 제가 뭐 발표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따 패널 토크 시간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기 전에요. 저희 잠시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석자 분들께는 저희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 2분, 갤럭시 버즈 1분께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번호표 받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원진 대표님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의 종류와 수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더욱 궁금한 내용은 토크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2021년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시고 스타트업에서 미디어로 그리고 다시 스타트업에 도전 중인 찬스웨이브의 홍태균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홍태균 대표님이 아니라 저희 잘생기신 김원진 네, 홍태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스웨이브 대표 홍태균이라고 합니다. 네, 오타가 났다고 하길래 잘생긴 부분에서 오타가 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발표장에 와보면 아마 카메라 너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3곳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21곳에서 후원하는 정말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불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행사 취지에 맞게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다루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 혹은 흐름은 이 공공 데이터 혹은 과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도움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단순하게 그냥 창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데이터라는 게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가공된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을 전해드리는 게 그 간격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공공데이터 기회의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찬스 웨이브인데요. 말 그대로 기회의 물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취지가 정말 다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과 공영 방송사 경험이 모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번의 스타트업 창업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경험이란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실패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시면 2018년까지 스타트업과 창업 경험이 있고 왜 2017년부터 돼 있지 오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제가 낮에는 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쉬다가 8시에 또 방송국으로 출근을 해서 분장을 받고 그리고 뉴스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화면과 지금 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사람인가? 혹시 소개를 잘못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만큼 조금 다른 화면이라는 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가끔은 사실 저 침대보다 조금 덜 좋은 침대예요. 아시겠지만 많은 대표님들은 저 침대 굉장히 괜찮은 침대거든요. 라구라쿠 침대. 저거보다 조금 못한 침대에서 가끔 자기도 하면서 열심히 다시 창업에 도전한 결과 2년이 조금 안 되는 결과에서 저희가 2,000개 기업이 참여했던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2,000개 기업 정도 가운데 2위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하면서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밖에 간단한 게 사실이었나 싶을 만큼 제 그냥 낱낱 그대로의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사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은 제가 아마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 출신 그냥 국제학부 학생이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다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조금의 경험이 이제 쌓은 게 다인데 갑자기 어떻게 창업을 해서 몇천 개 기업 가운데 2등을 했다. 사실 맥락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제가 창업에 도전하면서 대학생 창업가로서 항상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마치고 방송국에 가보니까 한국경제TV에 정말 성공한 대표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정보가 늘 필요했는데 밤이 되니까 정말 훌륭한 대표님들을 만나니까 그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겠지만 뉴스데스크 앵커로 일을 했었는데 스타트업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상황이고 방송국에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해결하고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게 이번 찬스 웨이브인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창업 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보조금 그리고 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토스, 직방 지금은 너무나 큰 기업이 되어 있지만 토스나 직방도 초반에는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처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냥 대충만 보시더라도 정말 가파른 속도로 정책이 늘어나고 있구나,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청년들도 모르는 청년 구직 활동비라고 해서 정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줘서 취업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줄게, 어떻게 보면 등록금 정도를 줄게라고 하더라도 미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로같이 꼬여 있다라는 생각을 좀 풀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로라는 그림보다는 바로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들은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의 시작,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마 공공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야 됐을 겁니다. 앞에서 엘리시움 대표님께서 정말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정말 멋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야 되는데, 근데 기업들이 모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큰 정부가 데이터를 모아주는 상황과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걸 비교해 보면 아마 소꿉놀이 장난처럼 이렇게 흙을 좀 퍼다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삽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는 굴착기 수준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학습시키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제가 준비해온 데이터들은 혹은 사이트들은 복지로 청년몽땅 정보통, 기업마당, K스타트업, 정부24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밀착해 있는 정책들을 자세히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 수준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전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청년 정보통이라던가 K스타트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풀고 싶었던 문제는, 정말 이렇게 멋진 기관, 멋진 지자체, 멋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고 정말 멋진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 정책을 모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은 사실 정보가 흩어져 있어도 어떻게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서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 정보가 모여 있지 않아도 찾아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9 to 6까지 일하고 잘못하면 9 to 9까지 일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냥 잠만 들어도 사실 10시, 11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됐던 게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자주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API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 데이터들이 표준화되고 있는 걸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공공 데이터 포털을 참고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공공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말 공공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으로 박혀 있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열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서는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열면서 이런 정책들이 정말 좋은데 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픈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요라고 하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창업 경진 대회 혹은 오늘도 보이시겠지만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말 모르는 창업가분들이라도 정말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그리고 잘 가공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형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공된 데이터를 잘 활용해 보라고 정부, 부처, 기관 그리고 요즘엔 ESG 때문에 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도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창업가와 달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공공 마이터 데이터 제공 대상 계속 확대시키겠다. 14일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돼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정말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계속 데이터를 개방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오픈 베타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살펴보자면 정말 많은 부처, 기관에서 이런 지역 대회를 개최해 주세요. 36개 기관, 지역, 부처별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0대 1에서 70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70대 1이라는 건 이제 1등 기준에서 70대 1이고요. 생각보다 상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지역별로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컨설팅만 한 5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네트워킹 자리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6개월 이상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니다. 기관별로 이렇게 자체 리그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최종 10개 팀에 또 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팀에 선발이 되니까 이런 멘토분들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라고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회사의 정말 멋진 대표님들 혹은 이제 멘토급 혹은 이사급들 대표님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개 팀 순위 결정전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같은 대회를 통해서 이제 수상을 하고 나면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제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돼서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굵직굵직한 정부 재원을 집행하는 곳인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서비스 발굴 창업경진대회라는 이제 예선전에 들어가서 저희가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사업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공공정책 통합 검색 플랫폼 찬스 링크라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이 찬스 링크를 어떻게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디어 채널 찬스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1월 1일 날 올린 게 조회수 40만 뷰가 이렇게 처음 터지면서 이것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공공정책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하나의 증거이자 하나의 우리가 잘 방향을 설정해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틱톡 코리아에서 이제 파트너 채널로 선정이 돼서 공식적으로 후원받고 지원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서울특별시, 골든시티, 그리고 성북,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스파르타 등 정말 다양한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의 정책까지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공공 정보를 통해서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금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금을 모아서 저희가 사랑의 열매 기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회적 기업 빅이슈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빅이슈의 펀드레이징을 모으기도 했었고, 그 같은 결과 사랑의 열매에서 준 나눔 리더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2년이 조금 안 된 작은 회사, 서비스 런칭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정말 열심히 저희도 나름의 작은 정책에 준하는 영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회사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말만 하면 사실 이제 여기 초대받아서 말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활용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데이터는 아마 이런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게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만 하면 서비스가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말 멋있게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방금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이 공공 데이터라는 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집에 물 잘 나오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혹은 그 간극은 정말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까지 제대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덜 오고 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하자면, 실제로 데이터는 정말 숨어 있고 혹은 누수되는 데이터도 있는데, 우리가 잘 찾아서 잘 수리하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만 시킬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쉽게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근데 아마 IT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이번에 런칭하신다면서요? 언제 런칭하세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 오늘이 이제 9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초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그러면 한 12월 말쯤 오픈하시겠네요 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아니야, 우리 빨리 개발할 거야 라고 하다가도 한두 달 늦춰진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사실 공공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이 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력해야 된다는 점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조금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API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냥 API 뭐 데이터셋만 좀 가지고 와서 서비스 개발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용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데이터인가 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핏을 좀 잘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다른 창업보다 조금은 쉽게 혹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이 공공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시장에 필요한가, 그리고 마켓핏을 참 잘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발표 마치고 조금 더 이제 궁금한 분이 있다면 또 토크쇼가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찬스웨이브의 홍태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말씀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업의 기반을 제공해준 공공데이터의 역할부터 아쉬운 부분까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발표였습니다. 이 궁금증은 토크쇼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례 발표 시간인데요. 건강검진 예약부터 결과 상담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100만 명의 이용자, 200여 곳의 병원과 함께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플랫폼 착한 의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이노베이션의 박한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착한 의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이노베이션 박한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 발표 두 번째를 이제 맡았는데요. 저희는 앞서 설명해 주신 그 공공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참 좋고 아쉬운 점인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술적인 장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사례 발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에 대한 건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개인과 그리고 기업 임직원들을 병원이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검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원격 의료 중에서 법적으로 실제로 이미 허용되고 있는 원격 협진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원격 협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진 데이터 기반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큐레이션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는 기획을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하는 30대와 40대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달에는 한 100만 명 이용자, 그리고 현재 저희와 협력되어 있는 곳은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 아산병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상급병원, 종합병원들이랑 같이 다양하게 이제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이 있냐 없냐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먼저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봤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었어요. 한 154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의료 서비스보다 훨씬 더 작은 시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 하면 딱 생각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의료 서비스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의 서비스로서 고객들에게 혹은 병원들에게 알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154조 정도 되는 시장에서 저희는 건강검진 시장을 먼저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건강검진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주로 이제 되게 의료 서비스인 동시에 건강관리 서비스의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점은 스스로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건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세 번째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알고 있고 시장 규모도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따른 의료 데이터만 잘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를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지 몰랐었고,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지 몰랐었고, 그리고 이걸 일일이 직접 다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됐었고, 끝나고 나면 종이로 이제 검진 결과지를 받게 되는 되게 불편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나씩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 사실 병원 정보라는 병원 공공 데이터가 사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보건의료 개방 시스템이란 곳에 개인에 대한 그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데이터들이 비식별화해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병원도 찾아주고 필요한 검사들도 찾아준다면 이거 서비스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게 됐냐면 그냥 단순히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앞에서 IRB라는 하나의 제도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이제 협력병원이랑 같이 IRB를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반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를 미리 검사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개인에 대한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현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그 건강검진 데이터셋을 같이 활용해서 기본적인 건강 분석을 미리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면 내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희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데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의료 데이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병원들과 계약을 맺고 개인화된 또 검진 데이터를 다시 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공공데이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급여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이 청구되는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사를 추천하지만 다시 저희 쪽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냐면 비급여 항목의 데이터들이 다시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단순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자가 아니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니즈를 끌어내고 고객의 니즈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 다시 이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개인화된 의료 데이터를 모아간다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 예약과 결제가 끝나면 스스로에 대한 검진 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도 하지만 아까 말한 공공 포털 데이터에 있는 그 병원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병원비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각각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검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병원과 병원비 그리고 의료인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담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공공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혼합한다면 더 나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이제 아무래도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EMR과 연계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의료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정확히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그 의료인이 EMR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입력을 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청구를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서 EMR과 연동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와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단순히 상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EMR과 연동해서 고객에 대한 검진 데이터를 EMR로 넘겨줘서 병원 예약까지 가는 서비스를 구상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성모병원이랑 IRB를 받아가지고 이제 환자 데이터도 실제 추출도 해보고 정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POC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의료인들과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만족도들은 되게 좋았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또 마이데이터라는 꼭지를 또 이제 두 번째 발표하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마이데이터랑 또 혼합을 시켜서 저희는 그 나에 대한 병원 방문 기록이라든지 약국 처방 기록이라든지 과거에 받았던 검진 기록들을 간편하게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을 통해서 또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격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간단하게 증상들을 입력하고 병원에 방문하면 이런 QR코드 처방을 통해서 채팅이라든지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아까 말한 그 환자에 대한 개인화된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앞에 있는 이런 공공 데이터라든지 개인에서 이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게 지난달에는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서 의료기기 진단 지원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도 있고요. 그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공공 데이터란 얘기들도 했지만 공공 데이터와 결합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병원으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대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공공 데이터 없이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하나부터 다 컨택을 하고 그 수집하기까지의 되게 일련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겪어왔었어요. 대표적으로 R&D 과제들, 뭐 복지부 과제들, 지금 여기 나오는 과기부 혹은 범부처 과제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선정되고 병원과 협약을 맺고 데이터를 반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계속 데이터들을 수집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 데이터로 시작은 했지만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도 수집을 하고 있고 플랫폼에 쌓이는 개인화된 또 의료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모든 의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아까 말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원격 진료 센터를 부산에 직접 구축을 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서비스는 그럼 진짜 잘 되고 있냐, 이 사업을 가지고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제가 발표를 맡았던 게 기업 성장과 고도화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서 과연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성장하고 정말 잘 커가는 기업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창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의 투자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용자들이라든지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서비스에 호응을 하면서 사업적인 조그마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진짜 이제 삼성화재, 뭐 삼성생명, KB라든지 신한라이프랑 직접 다 계약을 맺고 저희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LG전자 임직원들, 올해에는 해외 8개 국가에 대한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100억 이상 규모의 R&D 규제들을 이제 계속 수주를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술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검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쉽다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쌓아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검진 음지에 있는 브로커 시장을 양지에 있는 서비스로 대체해 나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런 개인화된 의료 데이터를 혼합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제도적인 변화들도 같이 뒷받침되어서 사실은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가 뭐 특허라든지 의료기기 인허가라든지 개별 병원마다 현재 각각 이제 공공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혼합한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CES라든지 혹은 다양하게 이제 그 행사나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성장과 고도화하면 투자를 또 빼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장표 하나를 넣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과연 공공 데이터로 사업할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 벤처 캐피탈들과 같이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는 이제 이런 SI 투자 위주로 저희는 많이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 기업과 성장과 고도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결국에는 그냥 그 공공 데이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화 할 건지, 그리고 다시 어떤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 낼 건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성장을 해내고 거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또 다시 만들어낼 건지가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보이신 다양한 보육기관들과 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은 이따 끝나고 그 토론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검진을 쉽게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내가 진료받았던 의료 기록을 통합하여 한눈에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혁신적이었는데요. 기존 데이터 활용을 넘어서 착한 의사 플랫폼을 통한 또 다른 유의미한 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궁금해지는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를 한 기업들의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종식 본부장님을 모시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 정책연구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종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공공데이터 사회와 동행인데요.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고 뭐 활용하는 이제 아마 1세대로 잠시 좀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데이터 구축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솔루션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참여해서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20대 후반에 했었는데 벌써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착한 의사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병원에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는 대형 병원들이 차트를 썼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에 가면 초기에는 다 차트 써갖고 사람이 직접 나르는 시스템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5대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생겼으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독일의 지멘스가 만든 이제 차트를 날라주는 시스템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위에다가 슉슉슉 막 이렇게 날라가게 하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병원에서 이제 그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아까 이제 활용하셨다는 시스템 들어가서 데이터를 막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이제 프로젝트 같이 할 때 보면 의사분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열심히 구축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번거롭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그랬더니 이게 잘 축적되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논문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제 기억들이 또 이제 새롭게 생각 들고요. 이 데이터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 이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매해 한 800팀 정도의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 사업들을 하고 뭐 벌써 한 몇천 개의 팀들이 이제 육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점점 더 공공 데이터나 이런 쪽과도 연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좋은 사례들 말씀 주셨던 팀 엘리시움, 찬스웨이브, 착한 의사 이런 좋은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짧게나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요. 도대체 사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사회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소셜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정책을 또 집행을 하면서 이 사회라는 것들의 명료함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딱 명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현재 지금 전환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2000년대 한 2010년 넘어가면서 유럽을 필두로 이제 유엔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전환의 시기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금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봤던 생태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금 경제적 지역 불평등이나 고령화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난관이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아까 이제 그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하고도 다 연동이 될 텐데요.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제 지역적 불평등의 문제 그러니까 그 불균형 발전의 문제들 이제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런 또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의 역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어떤 산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소위 이제 사회적 경제인이나 이제 사회혁신가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존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근데 아마 오늘 이제 사례를 발표해 주셨던 우리 정말 그 기업가 세 분의 활동들이 아마 이런 문장을 또 이제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요. 국제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접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유엔의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기업에게까지 다가와서 ESG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UN SDGs 사회적 가치 그리고 ESG와 함께 가는 것이 공공 데이터가 사회와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방향성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봤었던 그 마스크 데이터 같은 사례들, 그 다음에 요소수 사태에서 봤었던 이제 그 요소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 계속 공급해 주는 것들 일터인데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UN SDGs나 ESG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또 이게 또 비즈니스화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유엔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17가지로 수립을 했고 지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17가지의 목표들과 부합하는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위 목표로 173개 이제 하위 목표들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니아하고 저희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작년에 디지털 포용기업 100선 그래서 이제 그 100개 책자를 만들 때도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디지털 포용기업들이 UN SDGs의 어떤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국제적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사례들도 아마 이제 하실 때 우리는 이런 UN SDGs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달성하는 성과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다. 이런 활동들도 좀 고려하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그 임팩트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국가 정책으로도 SDGs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사회와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제 ESG들이 있죠. 약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달러 그 초강세나 뭐 등등을 통해서 그 재정 상황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좀 흐름은 파도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지만 ESG의 대세는 거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 활동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어떻게 부합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시민들이 어떻게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부합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공시하라는 그 시대적 요구들은 아마 이제 거스릴 수 없을 건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KESG를 토대로 이런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맞춰서 우리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협업을 할 때는 당신들의 ESG 활동에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OECD가 올해 발표한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유럽에서는 또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회연대 경제와 사회 혁신을 함께 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권고안이라는 것은 OECD 가입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가입 국가들은 연성법이라 그래서요. 그 소프트 로우라 그래서 준수하고 준수한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매년 OECD에 보고하면 OECD에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고해주는 이제 그런 성격의 이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쭉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공공 데이터와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비즈니스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조성할 것이냐,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호적인 법 규제 체계,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 것이냐, 그리고 금융 및 자본 조달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의 시장 적극성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기술 및 R&D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또는 재무적으로 유용하다는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집행할 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뭐 다 맥락은 비슷하게 진행돼 왔지만 OECD에서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소노미가 지금 계속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지금 K 텍소노미, K 환경 텍소노미의 원자력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이게 유럽에서 말한 그린 텍소노미와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텍소노미라는 건 분류 체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들의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일 텐데요. 그 내용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의 가장 판단을 하는 준거 틀로서 기준들로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S 사회와 연결을 짓는다면 현재 EU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활동을 공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최종안은 아니고 이제 최종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한 1년 정도 EU에서 논의를 거쳐서 텍소노미로 이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적절한 생활 수준 및 복지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는 근로자들, 가치 사슬까지 포함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제 밸류체인까지 밸류체인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임금도 그렇고 노동조합 가입도 그렇고 성평등이나 직장 내 차별 철폐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고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장할 것인가부터 양질의 의료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식수주택 교육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들도 사회와 동행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류 체계 내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비춰봤을 때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리고 소셜 벤처까지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민주적인 그 참여적인 의사결정 방식 또 이익의 공유 방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모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테스트웍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사이드는 아니고 사이드라기보다는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이드인데요. 이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검수 작업을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성과들, 고용의 현황들, 사회적 성과들, 그리고 발달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 잡을 디자인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품질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웍스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소셜 벤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구축 기업, 발달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민간 데이터도 15분이 지났다고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협동조합 무이인데요. 아마 이제 요 협동조합을 창업하신 분들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또는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잘 지하철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직접 공공 데이터를 구축도 하셨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가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 약자를 위한 그런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구축되고 그렇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엔톡의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소셜 벤처고요. 저희 이제 창업팀 출신이고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이렇게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데 기업 그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기업의 신용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발굴해서 그거를 금융권 또는 우리 기술보존기금이나 신용보존기금이나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뭐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같은 이제 각종 펀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자체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단순하게 공공 데이터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공 데이터의 활용,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요런 데이터 트렌드로 그 추세로 갔을 때는 어느 시점에 좀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같은 좀 뎁스 있는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금융권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을 개방한 회사입니다. 예, 간략하게 이렇게 그 지금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그 국제적인 트렌드, 우리나라의 흐름들, 그리고 이것과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 특히나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근접하고 있고 더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회적인 해결 방식은 이거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방책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만큼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관점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을 때만 이제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개선의 정도를 보는 사회적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을 때 이 성과가 더 촉진될 것인데요. 니아에서 또 좋은 개방 기준 활용들 활용하고 계시고 저희처럼 특정한 영역에서 또 이런 창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제도를 만드는 기관들도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치고 현장과 함께 더 많은 고민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례들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유용한 더 좋은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품어보겠습니다. 예, 더 남은 얘기는 그 2부 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2부 자리 세팅 후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토크쇼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토크쇼 진행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공공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분들께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골 질문이죠. 공공 데이터는 네모다. 네, 먼저 저희 발표를 먼저 해주신 팀 엘리시움에게 공공 데이터는 땡땡땡이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사전에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드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공 데이터는 오아시스다. 라고 이렇게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물론 다른 대표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바로 다운을 받아서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데이터가 없는 황무지 같은 사막에서 데이터를 바로 발굴하는 것보다도 이런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오아시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오아시스. 네, 감성적인데요. 네, 꼬리 질문으로 한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데이터 가공을 하실 때 직접 회사에서 부담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거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제품에 딱 맞는 데이터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구를 같이 함께하는 기관을 섭외를 하고요. 그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을 받아 직접 가공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팀 엘리시움 김원진 대표님께서 잘 운영하시기 때문에 회사가 잘 운영되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옆에 계신 찬스웨이브 홍태균 대표님에게 공공 데이터는 땡땡땡이다.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런 질문과 답변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라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 저는 숨은 보물찾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지만 사실 이제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공기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기체라고 해서 다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좀 필요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뭔가 API를 까봤을 때 이게 옛날 데이터인 경우가 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 혹은 뭐 두 달 단위 혹은 이제 뭐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숨어 있는 건 맞고 보물도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깠을 때 우리 또 보물찾기의 묘미가 이게 상자 열기 전까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숨은 보물찾기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께서는 감성이 좀 따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아시스에 이어서 보물찾기이다. 네,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 찬스 링크가 저희 이제 런칭은 되지 않았지만 런칭 됐습니다. 런칭이 되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앱으로 연동을 시킬 때에 앱 개발자에게 데이터 및 연동을 모두 맡기시는지 아니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연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를 서비스에 어떻게 연동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자체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데이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ESG 혹은 뭐 정말 여러 사회단체들의 장학금 데이터 등을 모을 때 실제로 API가 이제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데이터를 제공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크래핑 혹은 뭐 웹크롤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자체 데이터 스크래핑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90% 이상은 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공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저희가 런칭을 이제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트래픽이 저희가 이제 누적해서 500만 뷰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서비스가 잘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 이제 좋은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런칭한 지 1년 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체 수집을 통해서 연동을 하시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바 이노베이션의 박한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바 이노베이션 박한 대표님께 공공 데이터는 땡땡땡이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공공 데이터는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 데이터는 돈이다 하려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사실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되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낸 세금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기업들 혹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데, 아시겠지만 누구는 또 그걸 찾아서 잘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참 모두가 또 다 쓰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부끄럽네요. 네. 감성에서 이성으로. 네, 좋습니다. 세금이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공공 데이터를 알리고 많이 활용하시라고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추가 질문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열심히 국내 시장에서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출하신다면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국내와 해외 데이터 수집 사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벽들이 또 해외에 나가면 또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료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들을 아까 표준화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만들어진 질병 분류 기호들을 사용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아시겠지만 크게 뭐 인종 간의 성별 간의 큰 어떤 질병에 대한 통계 정보가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려고 사실 여러 가지 준비도 했었고, 국내에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셋,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POC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벽들 위주로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좀 데이터에 대한 좀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발표 때도 얘기해 주셨던 2019년 보건복지부 근거 마련 이후에 좀 달라진 것처럼 제도가 조금 좋아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한국사회기업진흥원 서종식 본부장님에게 공공 데이터는 땡땡땡이다. 무엇일까요? 제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니까 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하셔갖고, 저는 뭐 그냥 옛날에 일하던 때로 돌아가면 이제 공공 데이터는 탄광이다. 근데 아마 오아시스나 뭐 이렇게 보물찾기나 아마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탄광에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강화할 때 초기에는 뭐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제 마이닝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툴 만든 데들도 이제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제 채굴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광처럼 이거를 채굴하려면 잘 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갔다가 이제 빠지지 않도록 잘 이제 부목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기술을 활용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이제 저희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잘 파면 좋은 금도 나올 수 있고요. 잘 못 파면 흙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안전도 되게 필요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다.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 공공 데이터는 탄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데이터 활용보다는 데이터 구축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공공 데이터 탐관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역시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주로 어떤 분야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에 포함을 할까 말까 하는데 시간상 국정과제나 그런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큰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뭐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결국 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과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 과제와도 연결돼 있고 국정과제와도 연결돼 있는 거는 현재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고령화를 위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오늘 사례 발표해 주신 그 우리 기업가 분들께서도 이제 결국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엊그저께도 발표가 됐지만 그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몇천 개가 있는데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그 제공하는 기관들은 얼마나 돼 있고 어떤 수준의 어떤 품질을 갖고 있는데 이용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 사업들 정보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또 어디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지역 특화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고 그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특히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자원 등과 관련된 정보들. 이렇게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그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네, 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좋습니다. 환경과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좀 말랑말랑한 질문을 다시 한번 김원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저희 강연과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엘리시움의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에 관련한 강연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근골격계, 자세나 가슴 성형 등에 대한 의료기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대화명이 이제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회적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고 해도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 토픽을 잡게 되었고요.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작년 심평원 청구 진료비 기준으로 1위인 질환이고요. 그리고 통계 정보를 봤을 때 국민 3명 중 1명이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환 관련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돌아오는 프로핏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 질환을 해결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선한 영향력도 좀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의 메인 이런 프로블럼으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위해 이제 가슴 성형 이제 관련된 데이터 및 저희 자세, 저도 이제 나중에 거북목에 관련된 것들 체험해 볼 수 있는 센터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제품 사실 도입 병원이 전국에 지금 한 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 저희 제품 랜딩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저희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요. 만약 필요하시면 그 병원 찾아서 방문해 주시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찬스웨이브의 홍태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찬스웨이브가 찬스링크가 나오기 전까지 총 3번의 창업이 있었고 4번째 창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발표 때도 잠깐 이렇게 언급은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양쪽에 계신 대표님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정책들이나 좋은 지원 사업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창업 쪽에 관심이 없으면 아마 창업넷의 이 존재 자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제가 MBC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하려고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수십 명의 좋은 기자 선배님들이 정보를 가져다 주시고, 저는 이제 와, 정말 생각보다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역으로 사실 가면 갈수록 뭐 중앙부처나 혹은 서울, 경기, 대전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은데, 지역으로 갈수록 사실 인구 소멸이나 이런 큰 문제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율이 떨어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례로 이제 경북 쪽으로 그냥 가기만 해도 KTX 실비를 거의 지원해주는 여행 정책도 많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사진 몇 장 올리면 이제 월 한 150만 원까지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아,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풀려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사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사실 수백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또 사이트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이렇게 새로 한번 만든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체계 같은 걸 싹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좋은 API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API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를 그냥 짧게 요약하자면, 하다가 보니까 보물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 보물을 까보니까 로또로 따지면 한 2.5등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따뜻한 얘기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돈 얘기로 끝이니까 네, 따뜻한 얘기가 뭐 돈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로또도 이제 긍정적인 바람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바 이노베이션의 박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착한 의사 플랫폼은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인데, 유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든, 그러니까 엔드 유저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의료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라는 말을 통칭해서 쓰지만 민감정보라는 말을 같이 써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같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민감정보에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 수집 자체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 뭐 종교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의료는 민감 문제에 해당해서 훨씬 더 까다롭게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금융권 형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보안나 이제 알고리즘들을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고, 사실 뭐 깊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서에 대한 보안도 있을 거고, 뭐 서버 단에서에 대한 보안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제 보안들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대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정보 수집은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개인 이용 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를 받겠죠.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2번 동의를 받아요. 또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각각 또 받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예약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 또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고 해서 병원에다가 정해진 이제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보시면 주체와 내용과 언제까지 저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들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참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애써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저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서종식 본부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와 동행하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공공 데이터가 활용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재 사회적 기업 중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은 몇 % 정도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저희가 통계를 계속 뽑고 있는데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아갖고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 유형들로 보면 이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거나 이제 일자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쪽을 제외하면 그래도 모든 그 사회 문제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다 공공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최소한 한 반 정도는 그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일자리만 계속 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만, 그러니까 지역 특화 사업만 계속 하는 곳을 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제 절반 정도는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0%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0%를 위해 노력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온라인에서도 저희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도 여러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다면 저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의 공공 데이터 기반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 시력이 안 좋아서. 네. 앞으로 공공 데이터 기반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패널분 계실까요? 네. 홍태균 대표님.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공 데이터 API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럼 바꿔 말해서 그 공공 데이터 API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이슈를 좀 생각을 좀 덜 해본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혹 기관에서 제공하는 API만을 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말 그대로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가공하고 어떻게 보면 소싱을 잘 하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 데이터가 창업의 기회, 기업의 성장, 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2022년 사이언스 스타트업 쇼 공공 데이터 가치의 발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이 남아 있으시거나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강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